안녕하세요.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오늘은 KBS 아침마당 MC를 오랜 기간 했었던 김재현 아나운서가 쓴 엄마의 얼굴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3살의 어머니를 떠나보낸 김재현 아나운서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담긴 책입니다. 작가의 진솔한 마음이 담긴 마음 따뜻해지는 책입니다. 그럼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엄마의 슬픈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아침입니다. 엄마는 고기에 양념이 잘 배었는지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큰 가방에 음식을 챙깁니다. 전화벨이 울립니다. 전화를 받던 엄마가 갑자기 혼절합니다. 아버지는 엄마를 흔들어 깨웁니다. 잠자는 듯한 엄마의 얼굴에 짙은 그늘이 드리웁니다. 이 장면이 제 인생의 첫 기억입니다. 5살 때입니다. 다음 장면에는 안방에 있던 흑백 텔레비전에서 불타는 높은 건물이 나옵니다. 충무로에 있던 대형각 호텔에 큰 불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호텔 창문 밖으로 뛰어내립니다. 창가에서 흰옷을 흔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2층 창문틀에는 실신한 여성도 보입니다. 고가 사다리에 사람이 오르고 헬기가 날지만 혼란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습니다. 뉴스에서 생사를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100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한민국 최악의 화재 사고는 이렇게 한 어린아이의 머리와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엄마는 대형각 호텔 2층에서 미용실을 운영하셨습니다. 엄마를 따라 걷던 복도의 불빛, 엄마를 기다리던 미장원이 빨간 의자, 어린 나를 환하게 맞아주던 흰옷 입은 누나들의 모습이 아직도 선연합니다. 그날은 미장원 누나들이 야유의 날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미장원에서 밤을 새운 몇몇 누나들과 그날 아침 야유회를 위해 미장원에 모인 누나들은 갑작스러운 가스 폭발로 크게 다치고 심지어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모든 게 내 탓이야. 다 내 잘못이야. 놀러 가자는 말만 안 했어도 걔들이 거기 없었을 텐데. 식음을 전폐하고 끙끙 앓으며 울던 엄마는 미용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 후로도 누나들의 죽음과 아픔은 엄마 마음에 아물지 않는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엄마의 창백한 얼굴은 제 기억에 따리를 틀었습니다. 5살 아들이 기억에 전이 된 엄마의 숨막히는 미안함은 제 인생의 첫 기억을 잿빛으로 물들게 했습니다. 아들은 나이가 들며 키와 마음이 커갔지만 엄마의 아픈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크리스마스만 되면 슬픔과 아픔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사건이 일어나고 9년 후 겨울, 엄마는 제 곁을 떠났습니다. 간암 투병을 견디지 못한 엄마를 떠내보낸 저는 겨우 13살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첫 기억은 슬픈 잿빛입니다. 누나들의 죽음은 엄마에게 슬픔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엄마의 죽음은 저에게 지울 수 없는 아픔을 남겼습니다. 아픔은 지울 수 없는 흉터를 남기지만
더는 아파하지 않아도 된다는 표식입니다. 당신이 마른 한 그루 나무입니다. 누군가에게 겨자씨를 선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책갈피에 좁쌀 크기의 겨자씨가 붙어 있습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 가운데 가장 작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공중을 나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 위에 깃듭니다. 작은 씨앗이 어디 겨자씨 뿐이겠습니까? 마음속 작은 언어의 씨앗도 잘 자라 새들이 와서 깃드는 나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로부터 말이 씨가 된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하굣길에 소방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같이 가던 친구가 혹시 우리 집에 불난 건 아닐까 하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야, 그러지 마. 말이 씨된다 하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불이 난 곳은 정말로 그 친구 집이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그 말이 씨가 되기 전에 이미 불이 났지만 저는 섬뜩했습니다. 불난 그 친구 집 앞에서 서성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말이 씨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면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동안 제가 해온 말들이 씨가 된다면, 제가 한 말들이 다 나무가 되어 있다면 이런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싫어한 사람들, 미워한 사람들, 알게 모르게 한 험담과 저주의 말들이 세상 어딘가에 나무로 남아있다면 그 나무는 얼마나 보기 흉한 모습이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섬뜩합니다. 물론 새가 날아드는 괜찮은 나무도 몇 그루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만들어낸 숲은 흉측하기 그지 없을 겁니다. 말은 나무입니다. 내 안에 흐르는 생각을 말하고 듣고 다시 생각하는 내 머릿속 언어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는 뿌리도 있고 밑동도 있습니다. 줄기도 있고 가지도 있고 무성한 잎도 있습니다. 때로는 꽃이 피고 때가 되면 열매도 맺습니다.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씨가 되고 그 씨는 나무가 됩니다. 나무들이 모여 또 숲을 이룹니다. 언어는 인격이 됨됨이에서 나옵니다. 인격은 사람이 근본에서 비롯됩니다. 말나무의 뿌리는 사람이 인격이고 말나무의 줄기는 언행입니다. 말나무의 가지는 그 사람이 관계이고 말나무의 잎은 그 사람이 영향력입니다. 말나무의 꽃은 그 사람이 만든 아름다움이고 말나무의 열매는 그 사람이 남긴 흔적입니다. 사람은 그 잎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입술에서 거두는 것으로 배부르게 된다. 구약 성서 중 잠언이 한 구절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입술에서 거두는 것이 없다면 굶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론 행복하고 한편으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요즘 엄마 방에 안 들어와 섭섭하대. 제법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막내 이모가 저를 불러 말씀하셨어요. 제가 요 며칠 감기에 걸렸어요. 엄마한테 옮기면 어떡해요?
그래서 일부러 안 들어간 건데. 그랬구나. 엄마한테 미리 말할 걸 그랬다. 저는 엄마가 감기에 걸리는 것만 걱정했어요. 섭섭해 하실 줄은 미처 생각 못했어요. 아들들이란 참 생각이 짧습니다. 막내 이모가 있을 때 얼른 방에 들어가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오히려 엄마는 제가 걸린 감기만 걱정하시는 거예요. 엄마들이란 참 아들 걱정뿐입니다. 엄마의 섭섭함을 겨우 지우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친구들과 시내에 놀러 갔어요. 안방에 누워 계신 엄마를 생각하면 어딜 놀러 가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기분 풀러 가자는 친구들이 말에 따라 나섰죠. 소피 마르소, 피비 케이치 같은 좋아하는 여배우들이 사진이 담긴 책받침도 샀습니다. 이 일이 평생 미안함으로 남을 줄은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해지기 전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아빠 눈에 눈물이 보이더군요. 아빠는 저를 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재원아, 아무래도 엄마가 오래 못 버틸 것 같다. 그러시곤 꾹 참았던 눈물을 빗물처럼 쏟아내셨습니다. 그 눈물이 제 마음에 미안함이 되어 내려앉았습니다. 아빠를 위로할 수도 저 자신을 달랠 수도 없었어요. 엄마를 돌봐주시던 의사 선생님이 다녀간 뒤 엄마는 그래도 그 밤을 간신히 넘기시더군요. 다음 날은 주일이라 교회에서 많은 분이 오셔서 엄마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엄마는 마침 정신을 차린 듯 대화도 나누고 버텨내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마음을 놓은 저는 제 방 책상 앞에 앉아 라디오를 켰어요. 잠깐이라도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죠. 이튿날 학교에서 돌아오니 또 아빠가 뛰쳐나오시더군요. 재원아, 오늘은 엄마와 진짜 이별을 할 모양이다. 뒤이어 이모들이 달려오고 목사님과 교회 사람들이 오셨어요.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며 저녁도 굶은 채 밤 9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잠깐 졸았던 모양입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아직은 괜찮으니 잠시 내 방에 가 쉬렴. 저는 제 방에 들어가 앉아 있다 그만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재원아, 재원아. 막내 이모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안방으로 달려갔어요. 엄마는 숨을 몰아쉬고 계셨습니다. 제가 잠결에 지켜보는 사이 엄마는 마지막 숨을 크게 들이마시곤 가녀린 노란 손을 툭 떨어뜨렸습니다.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울지 못했습니다. 아니, 울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는지를 몰랐습니다. 재원아, 내가 엄마 눈을 감겨드려라. 기도를 끝낸 목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보니 엄마는 노란 눈을 가늘게 뜨고 계시더군요. 아빠 얼굴을 쳐다보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성큼 커버린 아들의 손이 엄마의 마지막 눈을 감겨드렸습니다. 황달로 생노래진 엄마의 얼굴이 제 가슴에 색파나처럼 찍혔습니다. 아마도 엄마는 저를 놔두고 편히 눈을 못 감으셨던 것이겠지요. 언니, 재원이 걱정은 마. 내가 잘 돌볼 거야.
재원아, 너나 나나 이제는 진짜로 엄마가 없게 됐구나. 엄마보다 4살 아래인 막내 이모가 언니를 엄마처럼 생각했다는 걸 저는 한참이 지난 다음에야 알았습니다. 외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그날 운 기억이 없습니다. 아버지도 울고 목사님도 울고 이모들도 우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울 줄을 몰랐습니다. 그저 종잡을 수 없는 미안함이 슬픔을 삼켜버렸습니다. 감기에 걸려 엄마 방에 들어가지 못한 일주일, 이틀 전 엄마를 두고 시내에 놀러 갔던 일, 엄마를 배웅하는 시간에 꾸벅꾸벅 졸았던 아들, 그 한심한 미안함이 저에게 슬퍼할 자격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노란 얼굴. 장례식을 치렀어요. 복도식 아파트 8층 1호에 상가를 알리는 검은 등이 달렸죠. 한 달 전 읽은 해외 토픽이 떠올랐어요. 죽은 지 18시간 만에 살아나서 관문을 두드린 사람이 이야기였어요. 꼭 우리 엄마도 그럴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관 옆을 지키던 저는 계속 시계를 봤어요. 18시간이 흘렀습니다. 제발 기적을 보여주세요. 엄마를 살려주세요. 어른들 몰래 관 가까이 다가가 소리를 들어봤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했지만 엄마의 얼굴은 끝내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나서야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제야 엄마가 제 마음에서도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저는 엄마 없는 아이였죠. 그러고 보니 제가 학교에 연락을 안 했더라고요. 경황도 없었지만 담임 선생님께 전화할 생각을 하니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미루고 미루다 그렇게 된 거였어요. 교회 친구들한테 소식을 들은 반 친구들과 담임 선생님이 오셨어요.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른이 되어 생각해보니 제가 꽤 예민한 나이였더라고요. 아무리 어린 상주라도 기본적인 예의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 부끄럽네요. 다음 날 아침 어른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복도식 8층 아파트에서 관을 옮기는 게 쉽지 않은 문제였거든요. 저는 먼저 엄마의 영정 사진을 들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가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막내 이모가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켰어요. 재원아, 저기 좀. 엄마의 관을 매단 곤돌라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이삿짐을 옮기는 곤돌라를 보면서 한 번쯤 타보고 싶은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 곤돌라에 엄마가 타고 있었어요. 12월이 찬바람에 흔들리는 엄마의 관이 그렇게 위태로워 보일 수가 없었어요. 그때 놀이공원에 가서도 무섭다며 놀이기구를 타지 않던 엄마 모습이 생각났어요. 엄마가 무섭지는 않을까? 그런데 말이에요. 엄마의 무서움보다 어느 순간 앞으로의 내 인생이 희미한 공포로 다가왔어요. 찬바람 부는 허허 벌판에 혼자 서 있는 제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 이제 내 인생도 저렇게 흔들리겠구나.
관을 모신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슬픔보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영정 사진을 들고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아저씨들이 관을 메고 꽁꽁 언덕길을 올라갈 때도, 춥디 추운 땅 밑에 관을 내릴 때도 엄마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지만 눈물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재현아, 그렇게 꾹 참고 살아. 대견하다. 날 위로하는 엄마 친구들의 목소리까지는 기억납니다. 억지로 꾸역꾸역 먹던 묵국의 따스함도 생각나고요. 아마도 돌아오는 차 안에서 쓰러지다시피 잠들었겠죠. 제 기억의 다음 장면은 우리 집 안방에 깔린 엄마 이부자리에 누운 어린 상주, 바로 저희 모습이에요. 어제 아내를 묻고 온 아빠가 제 다리를 주무르고 계셨어요. 깨어났지만 저는 한참을 계속 잠든 것처럼 눈을 감고 있었어요. 아빠한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눈을 감은 채 얼마나 흘렀을까요? 사흘 동안 있었던 일을 되짚으며 당장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생각하니 가슴 한쪽에 허전한 바람이 불더군요. 기척이 느껴졌어요. 제 다리를 주무르는 아버지가 울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눈을 떠서 아버지를 위로해 드렸어야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냥 계속 잠든 척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아빠에게 엄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아빠도 제게 엄마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는 서로 엄마 잃은 슬픔과 아내 잃은 슬픔을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슬픔 말하기 연습이 필요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동안 아빠 옆 엄마의 이부자리에서 잠을 잤습니다. 언제까지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아요. 제법 오랫동안 아빠는 제 곁을, 저는 아빠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입으로 엄마의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엄마의 노란 얼굴이 잘 기억나지 않을 때쯤부터 엄마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